예. 예, 오늘은 2024년 1월 24일 음력으로는 12월 14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수요일이죠.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부천 중동에서도 이 한겨울이 아주 3일째 아주 계속 매우 춥습니다. 제가 그 군대 생활을 그 판문점 근처에 1사단에서 소총수로서 근무를 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40년 정도 전이죠. 예. 그때는 이 한겨울이 오면은 저녁에 철책근무를 쓰게 되면 체감 온도가 한 30도 정도, 마이너스 30도 정도 되고요. 이 산 등승이 철책근무에 바람이 불면은 기가 거의 이제 동태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방한복에 방한모를 써야 되는데 토끼털이 공급이 되면 고참들이 토끼털을 좋은 거를 먼저 잘라 가지고 쓰고요. 밑에 쫄따구들은 그 찌끄레기 토끼털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또 추운 겨울에 요즘은 난로를 어떻게 피우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만 해도 산에 가서 우리가 참나무라든지 소나무 같은 것을 캐어 가지고 볏집가에 불을 떼고 내무실이죠. 내무반을 따뜻하게 해서 그렇게 잠을 자고 그렇게 해서 무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35개월인가 그렇게 근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한 1년 정도 근무를 하고요. 나오면은 바깥에서 또 임진강 주변을 철책 근무를 하고 또 해바에 나오게 되면 그 철책 근무를 쓰고 있는 데서 나오게 바깥에 후방에 나오는 거를 해바에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때면은 이 또 겨울이 되면 동계 훈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한국의 이렇게 젊은이들이 지금도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 걸 생각하면은 그 고생스러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조선반도에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태어난 사람이든
북한에 태어난 사람이든 조선반도에 태어난 사람은 타고 태어나면 나라를 통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 땅에서 밥 먹고 살아가는 데 우리가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차원적인 생각만 하고 1차원적인 그 생각에 젖어 있는 어저께 제가 강의했던 윤석열이라든지 김건희라든지 한동훈이라든지 원희룡이라든지 여기에 빌붙어 있는 윤핵관이라든지 더불어서 여기에 당을 이루고 있는 국민의힘 연놈들이라든지 이들만 아니라 이들과 거의 동급인 이 문재인이라든지 이낙연이, 김진표, 박병석이, 김종민이, 윤영찬이, 이원욱이, 조홍천이, 이준석, 임종석, 노영민, 고민정, 심상정 등 이런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수박들과 더불어서 비계획적인 인물들은 바로 우리 한국 사회에 이 젊은이들의 이 고통과 이 서민들의 피와 땀을 빨아먹는 휘필구와 같은 존재로서 이들은 정치를 원래 하면 안 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내적 반성도 갈등도 없는 놈들이고 타인의 안위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오직 돈과 권력, 명예를 추구하고 썩어 빠진 가짜 양반의 명예를 지키려고 하고 자기 집안의 출세를 일삼는 자들로서 서계차경에 우리 한국 사회에 수직적 리더십에 바탕을 두고 있는 서열화하고 계급화하고 차등화하고 경쟁화하는 이런 생물학적 본능에 기초하는 자들로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서 원신 상태와 같은 이런 1차원적 사고를 하는 자들로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 반성은 전혀 없고 갈등만 부추기고 타인에 대한 안위에 대한 아무 관심이 없으면서 동료 집단의 가치 질서를 유지하는 생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생각들을 반복적 행위만을 거듭해서 발달 잠재성의 다중의 그 요소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로서 우리는 이들을 뭐냐면은 기능적 고착 상태에 빠진 사람들로서 탐욕에 찌들은 놈들로서 계속 끊임없이 뭐냐면은 우리 한국 사회의 한국의 문명을 퇴보시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한국통일연방모형 80번째 강의로서 학문하는 가정교의 철학과 사상은 우리가 조직론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가 있어야 된다고 어저께 말을 했는데요. 이를 우리가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프로그램적 사고와 플랫폼적 사고와 시스템적 사고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고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태고사의 문명기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고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우주에 대해서 이런 책을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수만 년 동안에 시각적 언어를 사용하다가 우리가 10만 년 전부터 언어적 사고를 하면서부터 우리가 문명사회로 오게 되었는데, 이러한 문명사회로 오면서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에 대해서 상징성을 부여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범어라는 것입니다. 범어 대사전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범어, 우리말과 우리 글이죠. 예, 그래서 이 우리말과 우리 글이 빙하기 이전에서는 지금 현재 서예 대평은 지금 현재 황해에서 저는 크게 발전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인데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박문호 박사님의 바로 내 과거의 모든 것, 빅히스토리 공부, 이런 어떤 책을 통해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예, 이걸 다 정리해서 왜 의식과 무의식이 나타나게 되고 왜 이러한 상징 체계를 뭐냐면은 요구되는가를부터 우리가 그 근본적인 것부터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것을 뭐냐면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준비가 되었으면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근대를 거치면서 이러한 조직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와 개념적 사고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최동섭 박사님께서 지금 이제 독일에서 공부해 오신 인사조직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인사조직에 대한 공부가 바로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통일연방무형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줄기차게 우리의 황금문명사회의 징검다리를 놓고자 했던 그 노력에 대한 결실이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취 예측 모형으로서 이 조직론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 또 뭐 개념적 사고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 바로 프로그램적 사고를 하고 플랫폼적 사고를 하고 시스템적 사고를 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어떻게 해서 우리와 객관적으로 관계되는가, 우리의 주관적인 의식이 어떻게 객관화돼서 이렇게 나타나는가, 이것을 뭐냐면은 설명하기 위해서 태고사의 문명기인 보살사상을 가지고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아라는 개념이 정리되어야 되고요. 자아는 유일무이한 인간에게만 있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아라는 것은 존재라는 것이, 자아라는 것은 존재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는 것과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존재이다. 존재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다. 자, 그래서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유일무이한 독자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제가 먼저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아라는 것은 존재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다. 자, 그래서 이 존재는 유일무이한 독자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아는 누구와도 대체할 수 없고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으며 누구와도 뭐냐면은 구별된다. 이렇게 뭐냐면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아란 이론이 그래서
그래서 이론이 있어야 우리가 학문을 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론이 있어야 학문을 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이 없으면 학문을 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학문이라는 것은 이론을 가지고 학문적 체계를 갖추고 개념적 사고를 하는 데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문하는 가정교의 철학과 사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론이 학문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척추동물의 진화 과정을 이해해야 되고, 척추동물의 진화는 바로 신경계의 진화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척추동물의 진화라고 이해할 때는 신경계의 진화를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경계가 가지고 있는 감각이라든지 지각이라든지 생각이 상징으로, 여기서 나오죠. 상징으로, 그 상징이 언어를 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는 때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때에서 개념적 사고가 나오고, 개념적 사고가 관계되면서 프로그램적 사고, 플랫폼적 사고, 시스템적 사고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조직력적 사고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태고사의 쇠발견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태고사의 쇠발견은 제가 환구무명사에서 밝혔다시피 바로 10만 년 전에서부터 7만 년까지 시각적 언어에서 언어적 사고를 시작한 3만 년 동안에 우리가 태동한 사상이 바로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태고사의 문명기라고 표현하고, 이 태고사의 문명기 때 만들어진 사상이 바로 보살사상 그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수없이 제가 설명했지만 이 보살사상이 완벽한 상징체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개념적 의미인데, 이 보살사상은 바로 산스크리트로서 보디사트바에서 나왔고, 그 뜻은 본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뜻은 본생이다. 그래서 부처님도 원래 그 깨닫게 된 의미는 자기가 전생에 본생이었다고, 본생담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원뜻은 어떤 뜻이냐, 보살사상은 본래의 생명의 행질에 내버려 둬야 된다는 거죠. 본래의 생명의 행질에 내버려 둬야 된다. 이것이 바로 생명사상이고, 이것이 이제 정령신앙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과 무의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태고사의 문명기의 보살사상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보살사상이 완벽한 상징체계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살사상이 바로 상징체계를 가지고 있는 의미로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개념적 사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징 언어가 바로 대표적인 보살사상이라는 것이죠. 이 상징 언어가 있어야만이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프로그램적 사고, 플랫폼적 사고, 시스템적 사고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언어적 사고를 하면서부터 인간은 바로 상징성을 바탕으로 하는 이 초월성이 나오는데, 그 초월성을 가장 잘 설명한 철학자가 바로 임마누엘 칸트라는 것이죠. 임마누엘 칸트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님께서도 이 말을 너무 좋아하시던데요. 저 역시도 뭐냐면은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인간관을, 이 칸트의 인간관이라고 말하는데, 이 칸트의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보면 바로 이해와 지식, 생각하는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이해와 지식, 생각하는 힘이 바로 이러한 것이 바로 상징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상징성에 대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초월성을 뭐냐면은 어떻게 이분은 설명하고 있느냐면은, 인간의 이성은 자연의 본능을 훨씬 능가하고 인간의
자연적 본능을 훨씬 능가한다는 것은 자기 초월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살사상은 본래 그 사람의 태어난 대로 내버려 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다르게 인간의 이성은 자연적 본능을 훨씬 능가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신의 모든 힘을 사용하는 규칙과 의도를 확장시키는 능력이며 이성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징성을 뭐냐면 어떻게 표현하느냐, 인간의 이성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확장시키는 능력이며 그 기행력은 한계를 모른다. 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은, 인간의 상징성은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징성은 자연의 본능을 훨씬 능가하며, 능가한다는 것은 자기 초월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힘을 사용하는 규칙과 의도를 확장시키는 능력이며 그 기행력은 한계가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살사상이 가지고 있는 5가지 요건이 바로 무엇이냐?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며 현실적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다. 여기에다가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신의 모든 힘을 사용하는 규칙과 의도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니까 자기 입법을 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그 자체가 상징언어에서는 자기 초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초자연적인 상징적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를 심리학에서는 프로이드가 의식과 무의식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 의식과 무의식이 바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가? 그것이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인간과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 프로이드가 의식과 무의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언어를 쓰는 상징 시스템에서 인간이 만든 사회적 관계, 즉 네트워크라 말해줘. 언어를 쓰는 상징 시스템에서 인간이 만든 사회적 관계, 즉 문화라든지 종교, 명상, 법, 윤리도 들어가죠. 법, 윤리, 도덕, 이 출현하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출현하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이러한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를 우리 최동석 인사조직연구 소장님께서는 또 잘 설명을 해놨는데, 자, 의식이라는 것은 아까 자아를 가지고 있고, 이 자아라는 것은 존재를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존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자아는 유일무한 독자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유일무한 독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하고, 인간은 누구와도 대체할 수 없고,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누구와도 뭐냐면은 누구로부터 침해받지 않으면서, 누구로부터 뭐냐면은 공격받지 않는 존재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이것이 바로 자아의 의식의 존재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유일무한 존재로서의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 이 양심이 바로 인간이 우리가 공명사상의 공자와 맹자사상의 공명사상에서는 4단 7정에서 4단으로 뭐냐면은 설명을 하였죠. 4단은 인간에게서는 가장 기본적인 기둥이 4가지가 있더라는 것이죠. 척은지심, 12지심, 사양지심, 12지심, 이것이 바로 4가지 기둥이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양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이 양심이라는 표현을 가장 뭐냐면은 이마누엘 칸트가 잘 설명하려고 노력했던 책이 바로 순수 이성 비판, 실천적 이성 비판, 판단력 이성 비판. 자, 그래서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인간이 양심에 가지고 있는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무엇이 뭐냐면은 아름답고 추한지를 이 양심에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자기인식 과정이라 하는데, 이 자기인식 과정이 바로 성숙으로 나타내고, 바로 자기 존재, 이 자기 존재는 타고난 재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자기 존재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유일무이한 독자성을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일무이한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 주관적 세계가, 이 주관적 세계가, 자기 인식 과정을 거쳐서, 이거, 자기 인식을 가진다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을 가진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성숙하게 되어서, 이것이 뭐냐면은, 객관적인 세계로 나갈 때, 사회화 과정으로 나갈 때, 사회와 관계될 때, 사회와 네트워크 될 때, 이것이 뭐냐면 어떻게 성장하는가에 대해서, 이 역할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뭐냐면은 설명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객관적인 세계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세계로 나오게 되면은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이, 하나는 수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있고 수평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수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스템이 바로 현재 우리 한국 사회의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제 왕권 국가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승만 정권에서부터, 일제시대 때 조선 총독부부터, 이승만 때부터, 박정희 때부터, 전두환이부터, 윤석열까지 모두 다 뭐냐면은 우리가 수직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지시하고 명령하고, 명령하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과정으로 나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바로 우리 사회 구조를 서계차경이라고 최동석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계차경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사회가 수직적 리더십으로서 서열화하고 계급하고 차등화하고 경정화해서 이것이 지시하고 명령함으로써 그것을 뭐냐면은 억압과 착취해가는 과정이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억압과 착취하는 세력 집단이 누구냐? 바로 국민의힘인데, 그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그 억압과 착취하는 구조가 수직적 리더십으로서 이들을 뭐냐면은 우리가 한국의 민주주의의 걸림돌로서 이들을 뭐냐면 타파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와 또 다른 시스템이 바로 수평적 리더십인데, 이것이 바로 독일과 스위스에서 설명하는 스칸디나비아식 정치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협력하고 연대하고 협동하고 보완하는 관계로서 우리 사회를 디자인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서계창의 함정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수평적 리더십으로서 협력하고 연대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서 보완하고 협동하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러한 역할 존재로서 관계를 가지는 것이 바로, 이것이 궁극으로는 사적인 부분에서 공적 개념으로 넘어오면은, 이 공적 개념에서는 바로 성과 책임이라는 것이 필수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성취를 위해서는 자기 실현은 물론이고 여기에 역할 존재로서 성과 책임을 꼭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재명이라든지 노무현이라든지 기타 성군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현이라든지 그 다음에 독립운동가라든지 그 다음에 강감찬, 그 다음에 서희, 그 다음에 우리가 이수신, 기타 이런 권율, 기타 안중근, 기타 이런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존경하느냐 하면은 이들이 바로 성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관적 체계와 객관적 체계를 하나의 통일체계로 결합시키는 이성의 힘, 이것은 상징의 힘이죠. 상징의 힘. 이성의 힘은 바로 상징의 힘이다. 그래서 언제나 인간의 삶의 진리를 이끈다. 인간의 삶의 진리른다. 인간의 삶을 문명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의식이 유한의 개념이라면, 무의식은 무한은 무의식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이 유한과 무한은 바로 이 자연과학에서 나오는 말인데, 의식은 유한의 개념이라면 무한은 무의식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무한이라든지 무의식이라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상징 체계의 사고에서만 존재하는 것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상 속에서만 무한과 무의식이 있는 것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상징적 언어 개념이기 때문에 이 무한과 무의식의 개념을 우리가 의식화하고 존재화하고 유한성으로 받아들이면서 설명하는 것을 이거를 우리가 재규범화라고 자연과학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한과 무의식은 실제하지 않는 인간의 상징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하지 않는 인간의 상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뭐냐면은 이해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현대 자연과학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은 무한은 유한으로, 유한은 무한으로, 인과는 확률로, 인과는 확률로, 예, 인과는 확률로. 자,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연속은 불연속으로, 예, 연속은 불연속으로, 무한은 유한으로, 연속은 불연속으로, 인과는 확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를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시간과 공간의 연속적인 개념이 끼어지고 불연속한다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자, 연속이 불연속으로 된다는 것이죠. 이를 재규범화하여 유한의 개념으로 끌어들여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대 물리학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의 개념으로 끌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를 나는 조직적 사고를 하는데 이러한 의식의 개념으로 끌어오는 것을 이 조직적 사고로 표현하고 이 조직적 사고라 바로 프로그램적 사고, 플랫폼적 사고, 그 다음에 시스템적 사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조직론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 개념적 사고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전략적 사고, 또 융합적 사고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조직론적 사고가 바로 통시적인 지평과 공시적인 지평을 함께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자연과학에서는 시공간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공간.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장 고동한 정신 능력으로 본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장 고동한 정신 능력, 가장 고동한 영어 능력, 영혼 능력, 가장 고동한 영성 능력, 가장 고동한 상징 능력, 가장 고동한 이성 능력, 가장 고동한 합리 능력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적 사고, 플랫폼적 사고, 시스템적 사고와 어떻게 해서 조직론적 사고로 오게 되는가를 제가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자, 무의식의 개념을 의식의 개념으로 끌어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의식의 개념을 의식의 개념으로 끌어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조직론적 사고, 융합적 사고, 가장 고동한 정신 능력이라 표현하고 있고 이것을 바로 우리가 재규범화하여 유한의 개념으로 끌어온다는 것입니다. 유한의 개념으로 이것이 자연과학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직론적 사고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무한의 개념에서 유한의 개념으로만 가능하고 이 점이 입자 물리학에서 다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현대 물리학의 개념과 일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한은 경계, 무한은 경계, 연속은 불연속, 인과는 확률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하는 인간은 유일한 독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인간은 유일한 독자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과 행복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시공간의 유일한 독자성을 가진 자가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생활민주주의에서 여기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태고사의 문명기의 보살사상이고 상고사에서는 환인사상이고 고대사에서는 옥황상제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이들을 상징하는 하나님 사상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은 아무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를 뭐냐면은 니체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신은 하나님은 아무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동북아 중국에서 시작한, 여기서 중국은 지금 이제 중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동북아와 중국에서 시작한 철학의 인식작용이라는 것이죠. 이를 보살사상의 인식론이 유교, 불교, 성교, 도교, 기독교에 미쳤고, 특히 공명의 인식론과 시다르테의 인식론이 유럽에 전파되어서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후반까지 서구 유럽에 크게 발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서구 유럽에 크게 발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님 말씀하신 조직론적 사고이고 분석적 사고이다. 이는 상징 시스템을 상징하는 말과 행동, 의사결정에서 재규범화 과정이고, 이를 인간의 이성작용이라 한다 이거죠. 이후에 인간의 이성작용은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이성작용과 합리성을, 이걸 막스주의와 실존주의라고 하는데, 막스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은 막스와 엥겔스고요. 실존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키에르케고르와 사르트르가 있죠. 자, 그래서 이와 함께 이들이 주장한 것이 바로 인간의 주체적 의사결정권, 인간의 주체적 의사결정의 결단과 역사적 가치 결정의 결단, 이 두 가지를 뭐냐면 중요시 여겼던 사상가들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주체적 의사결정권, 예. 역사적 가치 결정을 해서 결단이 중요하더니, 이는 이후 구조주의로 거쳐서 포스트 구조주의로 나아가게 됐는데, 이 포스트 구조주의의 대표적인 학자가 우리가 데리다든지 푸크라든지 들레저가 되겠고요. 포스트 구조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바로 반인간주의, 반서구주의, 예, 동양 동부의 인식론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반이성주의, 비합리주의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 포스트 구조주의. 그래서 이 포스트 구조주의는 바로 구조주의에서 더 나아간 내용인데, 그러면 구조주의의 핵심은 바로 무의식이라는 것이죠. 무의식, 아까 이야기했던, 자, 그 대표적인 철학자가 레비 스트로스가 있고 라캉이라든지 바르트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광인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족쇄의 시대, 그 다음에 폭력의 시대, 정신병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바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 이념 구테타, 5.16 구테타, 이념 구테타, 5.16 구테타, 그 다음 11.2 구테타, 신군부 구테타, 윤석열 검찰 구테타, 이게 다 뭐냐면은 이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주의는 바로 무의식을 말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의식의 세계에서 지금 현재 무의식의 시대에 폭력의 시대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병의 시대로 오고 족쇄의 시대고 광인의 시대에 지금 현재 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역사 시대가 바로 이런 구테타 세력들이 바로 이런 시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가 문재인과 이낙연은 영원히 역사의 무능자로 계속 될 것이다. 예, 즉 다시 말하면 그 검찰 구테타를 용인하게 되었던, 예, 문재인과
검찰 쿠데타를 용인한 검찰 쿠데타를 용인한 검찰 용인한 문재인과 이낙연은 영원히 역사의 무능력자로 기록될 것이다. 그래서 이 검찰 쿠데타 세력이 들어서서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이제 무간지옥의 고통 속에 이 서민들이 어렵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앞을 가리고 있습니다. 예, 74,143만 3년 만 961년 2024년 1월 24일 수요일 환궁 문명학술원 골장 김주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